65세가 넘으면서부터 한 가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정정하던 분이 갑자기 기력이 떨어지고 활동이 줄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일.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는 말로 넘기지만 정말 단지 나이 때문일까요? 사실 의사들은 말합니다. 많은 노인 환자들이 일상 속 위생 습관에서 이미 건강에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고요. 특히 깨끗하게 지내는 것 같지만 놓치기 쉬운 위생관리 7가지가 건강을 서서히 무너뜨린다고 경고합니다. 문제는 이런 실수들이 전혀 자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혼자 사시거나 자녀와 떨어져 사는 어르신일수록 이러한 신호를 더 늦게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65세 이후 자주 발생하는 7가지 위생을 소개합니다. 하루 10분의 작은 실천이 노후의 건강과 존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도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첫째, 칫솔 하나로 막을 수 있는 심장병과 치매. 많은 어르신들이 양치질을 하루 2번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칫솔의 상태, 양치 시간, 잇몸 건강까지 점검하고 계신가요?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치은염 잇몸 질환이나 충치 등 구강 내 세균은 혈관을 타고 심장으로 이동해 심근염이나 심장판막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세균은 뇌로도 영향을 미쳐 치매 발병률을 높이는 원인 중 하나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구강 내 염증은 대개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잇몸이 붓거나 피가 나도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며 넘기기 쉽습니다. 68세 김 여사님은 잇몸 출혈이 자주 있었지만 특별한 통증이 없어 방치했습니다. 하지만 정기 건강검진에서 심장 초음파상 염증 반응이 나타났고 이후 치주질환에서 비롯된 세균 감염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치료를 조금만 늦췄다면 심장 기능에 영구적인 손상이 남을 뻔했죠. 지금 할 수 있는 점검과 실천입니다. 칫솔은 3개월마다 교체하세요. 칫솔모가 퍼져 있거나 사용 시 잇몸이 자극된다면 즉시 교체하세요. 하루 2번, 2분 이상 양치하세요. 전동 칫솔은 일반 칫솔보다 플라그 제거율이 60% 이상 더 높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매일 밤 반드시 치실 혹은 워터픽 사용. 잇몸 통증, 출혈, 입냄새가 계속된다면 치과에 내원하세요. 양치질은 단지 입냄새나 치아 문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장과 뇌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둘째, 샤워 횟수가 병을 숨깁니다. 나이가 들수록 샤워나 목욕 횟수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추워서 등 다양한 이유로 일주일에 한두 번만 씻는 경우도 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건강 이상 신호를 발견할 기회를 놓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미국 메이오 클리닉 연구에 따르면 피부는 내장기관의 상태를 가장 먼저 반영하는 경고판입니다. 특히 당뇨, 간질환, 심장질환은 피부의 색 변화, 가려움증, 건조함, 발진 등의 형태로 조기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77세의 박 어르신은 겨울철엔 주 1회만 샤워했습니다. 한 번은 병원 진료 중 의사가 복부의 갈색 반점과 각질을 보고 검사를 권유했고 초기 신장질환이 발견됐습니다. 가려움과 착색은 단순 건조 때문이 아니라 체내 독소 배출 저하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지금부터 실천해야 할 것들 알려드립니다. 최소 주 3회 이상 규칙적인 샤워. 보습제는 샤워 직후 젖은 피부의 도포, 목, 팔꿈치, 종아리 등등 눈에 띄지 않는 부위의 색깔 각질 주사 통증 점검하기. 피부는 당신에게 몸속 상태가 이상하다고 말을 걸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다. 샤워는 단순히 청결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건강을 살피는 중요한 루틴입니다. 셋째, 손발톱을 보면 몸 상태가 보입니다. 혹시 지금 자신의 발톱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인지 기억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손발톱은 미용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손발톱은 몸 전체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창과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 손톱이 쉽게 깨지거나 갈라지는 분들, 발톱이 노랗게 변하고 두꺼워지는 분들은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74세의 박정숙 씨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발톱이 갈라지고 아파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확인한 결과는 심각한 말초혈관 질환 초기 증상이었습니다. 발끝의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영양 공급이 줄고 그 결과 발톱이 먼저 변하게 됩니다. 또한 무좀이나 곰팡이 감염도 고령층에서 흔히 나타나지만 방치할 경우 다리 염증, 골수염, 당뇨병 합병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는 발 상처가 잘 낫지 않기 때문에 작은 손톱깎이 실수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생활 속 점검할 것들입니다. 발톱이 두껍거나 누렇게 변했다면 병원에서 곰팡이 감염 검사를 받아보세요. 손톱에 세로줄이 많고 쉽게 부러진다면 철분 부족이나 갑상선 문제일 수 있습니다. 발톱 밑에 피멍처럼 보이는 검은 반점이 생겼다면 즉시 피부과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손발톱은 깨끗하게 유지하되 자를 때는 너무 짧게 깎지 말고 직선 형태로 자르는 것이 좋습니다. 발톱 주변 피부를 뜯거나 무리하게 손질하면 감염 위험이 커집니다. 하루 1회 발을 깨끗이 씻고 완전히 말리는 것도 중요한 위생 습관입니다. 네 번째, 요실금은 절대 숨길 일이 아닙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요실금을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문제로 여깁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감출수록 건강과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65세 이상 여성 중 약 37% 이상, 남성 중 약 4.9%가 어떤 형태로든 요실금을 겪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절반 이상은 병원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수건이나 휴지를 사용하는 임시방편으로 조용히 넘기려다 더 큰 문제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76세의 김종환 씨는 평소 소변이 자주 마렵고 자다가도 몇 번씩 화장실을 들락날락했지만 병원에 가는 건 부끄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피부 염증과 냄새 문제로 병원을 찾았고 전립선 비대증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조기 치료가 가능했던 시기를 놓친 겁니다. 요실금은 단순히 불편한 문제가 아니라 신장 기능, 방광 건강, 전립선 문제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습한 환경이 지속되면 피부 감염, 욕창까지 이어질 수 있어 방치하면 위험합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꼭 진료가 필요합니다. 외출 시 화장실을 미리 체크해야 마음이 편하다. 조금만 긴장하거나 기침을 하면 소변이 샌다. 속옷을 자주 갈아입는다. 밤중 소변 때문에 깊은 잠을 못 잔다. 대처 방법입니다. 요실금 전용 패드를 사용하면 일상생활이 훨씬 편해집니다. 일반 휴지는 흡수력이 떨어져 오히려 피부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요실금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받고 필요시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로 개선이 가능합니다. 수분 섭취를 줄이지 마세요. 물을 참으면 요실금이 나아질 것 같지만 오히려 요로 감염 위험이 높아집니다. 다섯째, 귀 청소 조심하셔야 합니다. 귀 안이 가려워서 면봉으로 시원하게 긁으면 개운하잖아요. 라고 말하는 분 많습니다. 하지만 면봉으로 귀 안 깊숙이 넣는 습관, 특히 고령자에게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귀에는 귀지가 자동으로 밖으로 배출되는 자정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면봉으로 파내면 이 균형이 깨지고 오히려 귀지 덩어리를 깊이 밀어넣게 됩니다. 그 결과 청력 저하, 외이도염, 고막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죠.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귀 내부가 건조해지고 피부 재생이 느려지기 때문에 작은 상처 하나도 심한 염증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서울의 한 이비인후과에서는 70대 환자가 귀에서 심한 냄새와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했는데 면봉으로 찌르다가 고막 일부가 찢어져 2달간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귀 청소는 이렇게 하세요. 귀 안은 면봉을 넣지 말고 겉만 부드러운 수건이나 물티슈로 닦아줍니다. 귀 안이 막힌 느낌, 가려움, 청력 저하가 있다면 자가 처치하지 말고 병원 진료를 받으세요. 보청기 사용자는 귀지 제거가 어렵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귀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는 우리 몸에서 중요한 균형 감각과 청각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사소해 보여도 귀 건강을 지키는 습관이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발을 보면 건강이 보입니다. 혹시 요즘 발을 꼼꼼히 들여다본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손은 자주 보면서도 발은 잘 안 챙기게 됩니다. 하지만 발은 몸 전체 건강의 경고등이 가장 먼저 켜지는 곳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겐 발 건강 관리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76세 김재호 어르신은 발 뒤꿈치가 갈라지고 발바닥에 작게 상처가 생겼지만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작은 상처에서 염증이 퍼지기 시작했고 병원에서는 당뇨병성 족부 궤양을 의심하며 정밀 검사를 권했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되어 수술은 피할 수 있었지만 의사 말로는 조금만 늦었어도 절단이 필요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혈액순환이 안 될 경우 발끝부터 증상이 나타납니다. 신경 손상도 발바닥의 감각 이상, 화끈거림 등으로 먼저 드러납니다. 무좀, 피부 건조, 색 변하는 간, 신장, 당뇨 관련 질환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발은 이렇게 관리하세요. 매일 밤 자기 전에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고 깨끗이 닦은 뒤 발가락 사이까지 말려주세요. 수분 크림을 발등과 뒤꿈치에 발라주되 발가락 사이에는 바르지 마세요. 습기 때문에 곰팡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발톱은 너무 짧게 깎지 말고 한 달에 한 번은 정돈해주세요. 상처, 색 변화, 감각 이상이 있을 땐 반드시 병원에서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발은 하루 종일 우리 몸을 지탱하는 고마운 기관입니다. 나이 들수록 손보다 발을 더 챙겨야 한다는 말 절대 틀리지 않았습니다. 7번째, 약이 위생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해진 약을 성실히 복용하는 건 참 좋은 습관입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이 복용하는 약이 오히려 위생과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입냄새, 체취, 땀 분비 변화가 있을 때는 단순한 노화 탓으로 넘기지 마시고 복용 중인 약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전의 68세 박영순 씨는 최근 들어 자꾸 입이 마르고 몸에서 특이한 냄새가 난다는 가족의 말을 듣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진 결과 간에서 해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 약물 부작용이 원인이었습니다. 복용 중이던 고혈압 약이 체내에 쌓이면서 간 기능 이상을 유발한 것이죠. 이런 변화가 있다면 꼭 확인하세요. 약 복용 후 입안이 자꾸 마르고 침이 잘 나오지 않는다. 이전과 달리 땀이 지나치게 많아지거나 줄었다. 가족이 체취가 달라졌다고 지적한다. 잇몸이 자주 붓거나 양치에도 입냄새가 지속된다. 이런 변화들은 약물의 간대사, 땀샘 조절, 타액 분비에 영향을 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약을 함께 복용할수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약 복용 팁입니다. 약 복용 후 위생 변화를 기록하세요. 작은 메모라도 증상이 반복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약 복용 시에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 주세요. 단 의사가 수분 제한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상한 체취, 입마름, 땀 변화가 있다면 병원에 꼭 말씀드리세요. 약을 조정하거나 교체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7가지 위생 습관, 생각보다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조금 소홀했던 치아 관리, 가볍게 넘겼던 발 건강, 숨기고 싶었던 요실금. 이런 사소한 변화들이 사실은 몸이 보내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나이 들수록 중요한 건 병이 생겼느냐가 아니라 병을 빨리 알아차리고 작게 고치는 것입니다. 70이 넘었다고 80이 다 되었다고 늦은 게 아닙니다. 오늘부터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거울을 보고 손발을 살펴보고 조용히 몸의 말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병원에 가보는 것도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소중한 선택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가족이나 친구, 지인들에게도 함께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 한 번이 누군가의 건강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